2023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전형에서 비수도권 4년제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이 3만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정원 대비 미등록자 비율이 18%에 이르는 것으로 서울권대학 3%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다만 대전권대학의 수시 미등록 비율은 12.1%, 세종 지역은 15.7%로 나타났습니다. 2023학년도 수시 선발 비율은 수도권 대학 70%, 비수도권 대학은 86%입니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대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가속화와 학령 인구 감소, 또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정원 제한까지 풀면서 지방 대학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는데요. 보도에 이종환 기자입니다. 지방대 총장들이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려 하자 항의 시위에 나선 겁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몇 배로 심화됐습니다. 지방은 결정적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합니다. 지방대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통계에서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전북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의 경우 입학생 가운데 중도의 학교를 그만둔 학생 수는 지난해에만 758명, 자퇴생 비율이 20% 가까이 됩니다. 6명 중 1명이 학교를 그만둔 건데 최근 5년 새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취업에 유리하거나 거주 환경이 좋은 수도권 등으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전북 지역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10년 전보다 4.3%포인트나 낮아졌지만 지방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수도권보다 평균 20% 적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면서 지방대는 물론 지방 소멸도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 때문에 첨단 산업의 거점을 지방으로 옮기고 필요한 인재 양성에 지방대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방대학교도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좋은 대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AI나 코딩 교육을 강화해서 융복합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수도권 쏠림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끌 촘촘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지방 소멸과 지방대 고사 위기는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대학 수시 모집이 한창인 가운데 학교마다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같은 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전문대학들은 현금성 지원 등 파격적인 제안으로 신입생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이 전문대학은 신입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만 하면 결과와 관계없이 첫 학기 등록금을 대학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는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졸업 때까지 매 학기 80점 이상 성적만 유지해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퍼주기식의 장학금이 아니라 매 학기 일정 이상, 즉 비학점 이상만 유지를 하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그 국가장학금과 우리 그 교내에서 더 교비 장학금을 더 합쳐가지고 학생들이 매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중점을 두고 입시 준비생들도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에 귀가 쏠깃합니다. 장학금 제도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커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문대학은 수시 1, 2차에 합격한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 성격의 현금 50만 원과 일정 금액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입시 준비생들을 초청해 체육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상당수 전문대학들이 이렇게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입학 자원은 계속 줄고 수도권 대학 선호로 인한 지방 4년제 대학의 정원 미달 여파가 전문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금성 지원은 대학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학금 제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각 대학들이 다 많이 고려를 하고는 있지만 대학의 재정 능력이 그 부분을 케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시 모집에 이어 이달 말부터 정시 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신입생 확보를 위한 대학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강원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에서 최근 5년간 4천여 명의 학생이 자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대학 소멸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지역 사회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강원도 내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입니다. 학생들의 자퇴가 속출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대학교에서 자퇴한 학생 수는 925명. 최근 5년 동안 4천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7년 13.5%에서 지난해엔 19.4%로 크게 올랐습니다. 강원대학교 학생 가운데 수도권 출신의 비중이 커지고 취업 등에서 유리한 수도권 소재 대학을 선호하다 보니 인서울을 하려는 자퇴생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도 이탈하는 가까운 지인들도 보긴 했는데요. 취업과 연계된 활동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제약이 적은 것이 또 수도권이고 기회가 더 많은 것이. 자퇴생이 늘면서 지방대학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으기도 힘든데 재학생 이탈까지 막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겁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는 곧바로 지방대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이 돼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또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자퇴율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학생들이 미충원되면 그는 바로 대학의 재정 문제하고 직결이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생 수 감소는 지역사회의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원이 점점 줄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 테이블이 차고도 막 저기 문까지도 이제 학생들이 줄 서서 포장해가고 이런 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하루에 한 번 찰까 말까니까. 신입생 미충원의 재학생 자퇴율까지 높아지면서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가 가시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추입니다. 어제 치러진 대입 수능 시험 지원자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 3만여 명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 미달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내년에는 응시자가 더 줄 것으로 예상돼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수능시험 지원자는 재수생을 합쳐 50만 8천 명, 대학 입학 정원보다 3만 3천 명 적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권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9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년 뒤가 더 걱정입니다. 현재 고교 2학년에 해당하는 2005년 출생아 수가 전년에 비해 8%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이나 세종권 대학보다는 대전권 대학의 위기감이 더 큽니다. 이에 따라 대학마다 한국어 단기어학 연수생을 편입학시키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3학년 1학기에 편입하는 경우 졸업 때까지 약 2년 동안 재학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3급 이상을 받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 특례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400명 정도 초과를 해서 유학생을 받아들이면 좋겠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의 학령 인구 감소폭이 가팔려지고 있어 수도권 고교 방문을 통한 학생과 교사에 대한 접촉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배제되만 하더라도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지역 고교 100곳 이상의 입학 사정관을 보내려고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서울하고 경기, 수도권 지역의 그런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를 일정을 잡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출신 신입생과 외국인 편입생 확보에 조력하는 지역대학의 노력은 학령 인구 감소세에 맞물려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인구 데드크로스입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이르는데요. 2020년 인구의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 3만여 명으로 사상 첫 데드크로스를 나타냈죠. 문제는 이듬해 도미노처럼 또 다른 데드크로스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대학 입학 연령인 만 18살 인구가 입학 정원에 미달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지난해 대학 미충원 인원은 4만여 명, 2024학년도에는 1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 위기감이 커지면서 전국의 지방대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구 경북권 유일한 지방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가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신뢰도를 뚝뚝 떨어뜨리는 공정성 논란이 잇따라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KBS가 연속 보도한 교수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북대 국악학과는 전임 교수 4명 중 2명이 구속 기소되고 1명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더욱이 경북대 병원장 출신인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에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죠. 특히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병원에서 일하는 임직원 등의 친인척 채용이 지난 3년간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으로 신뢰도가 추락하는데도 경북대는 수사 사안이라는 이유로 교수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감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요. 정호영 전 후보자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조차 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라는 사실에 안주한 탓일까요? 대학의 경쟁력 하락도 심각합니다. 영국의 한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이 104개 나라 1,70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과 연구 실적 등 5개 지표로 세계 대학 순위를 평가했는데요. 경북대의 세계 대학 순위는 지난해 601에서 800위대에서 801에서 1000위권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위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입생 대비 자퇴율은 2016년 9.5%에서 지난해 18.9%로 9.4%포인트 늘어 서울을 제외한 지방 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 9곳의 신입생 대비 자퇴율 평균인 17.8%도 웃돕니다. 이 자퇴 이후로 수도권 대학 진학 등이 꼽히는데 더는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서 매력이 크지 않다는 뜻일 수 있겠죠. 이런 경쟁력과 위상 하락, 물론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집중 등 외부 요인이 큽니다. 하지만 불공정의 비위 논란까지 내부의 부조리가 계속되면 지방대 육성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난을 겪는 대학만 부실 대학인 건 아닙니다. 공정성과 자정 능력이 떨어지는 대학도 또 다른 차원의 부실 대학일 겁니다. 대학 안팎의 신뢰와 국내외적 위상 회복은 내부 점검과 개선에서 나오는 만큼 경북대의 책임감 있는 대응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하영입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대학교 자퇴생은 모두 3,584명으로 전국 9개 지방 거점대학교 가운데 5번째로 많았습니다.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중도 2016년 10.5%에서 지난해에는 17.9%인 758명이 학교를 그만둬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지방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 청사진을 마련하고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대학의 생존 위기가 각종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정원 감축 지표와 재정 지원 규모도 수도권과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한 4년제 대학교 중국학과입니다. 2021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정원의 56%가 미달해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모집 정원을 기존 25명에서 21명으로 줄였지만 또 19%가 미달했습니다. 지난해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한국어 문학과는 정원 미달 인원 5명을 편입학으로 채우려 했지만 한 명도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대학의 생존 위기가 각종 지표상으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2%로 3년 전인 2019년보다 7.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대학의 입학생 충원율은
95.9%로 3년 전인 2019년보다 7.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은 수도권 99.2%, 지방 92.2%로 3년 전보다 수도권은 0.1%포인트 준 반면 지방은 6.4%포인트 더 크게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 지표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났습니다. 최근 3년 수도권 대학이 연평균 24.7% 정원을 감축했지만 지방은 75.3%로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중앙부처의 대학 재정 지원 규모를 보면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대학별로 30억 원가량 적게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대학들은 교육당국의 특성화된 학생정원 정책과 재정 지원 정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큰 대학 같은 경우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그 외의 대학들은 교육 중심으로 지역 인재를 키울 수 있게 열일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경남 지역 전문 대학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8개 사립 전문 대학의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은 85.6%, 정원 14.4%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IT 교육은 물론이고요. 거기다가 AI나 로봇 이런 것들까지 다 접목시켜서 심도 있고 융합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마당에 그런 시설이나 기자재를 사기에도 정말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위원은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교육부는 물론 정부 차원의 더 많은 지원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모두 마감됐는데요. 올해의 큰 흐름은 서울과 지방대 간 사이의 양극화였습니다. 구조 조정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방대의 노력이 우선이지만 정부의 지원도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대구 경북권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내려갔습니다. 국립대인 경북대를 제외하면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대 모두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일부 상승한 학교도 지원자 수 증가가 아닌 정원 감축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서울 수도권에선 중상위권 학교들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올랐는데 지방의 수험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소신, 상향 지원하는 추세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 대학의 설립 경향이 더 뚜렷해진 데다 지역 대학은 수시 모집 확대로 전반적으로 경쟁률은 낮아져 수도권은 상승하고 지방대는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이처럼 양극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대학들은 인기학과 정원을 늘리는 등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신입생 모집과 재정에 있어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는 지방대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학들은 정원 감축 노력, 교수의 질 향상, 취업률 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정부로서는 이제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인재 육성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대학들의 자연 도태를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방대학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젯밤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상생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서승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먼저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은 사실상 지방대학 죽이기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방대학 시대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선언이다. 또 젊은층 노동력의 어떤 인구의 감소라든지 이게 사회 구조 전반에 관련된 문제인데 수도권 대학 정원을 규제해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잘못 신입생 충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까지 겹쳐버리기 때문에 지방대학이 겪고 있는 그 절망감이 더 크다. 이미 구조조정에 나선 지방대학은 더는 물러날 곳도 없다고 말합니다. 매년 학과 평가를 해가지고 하위 10% 되는 학과 중에서 3년 연속 신입생 정원이 대거 미달되면 폐과 대상에 올려서 수도권에서 정원위로 뽑는 계약학과 학생 수백 명을 지역으로 돌려
지방대를 살리고 지방대학에 주라. 지방대학도 시설 투자해주고 지방대학에 계약과 정원을 주어서 여기서 양성에 가게 해달라. 교육부가 쥐고 있는 대학 정원 조정 권한도 지방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조정할 때 도지사와 같이 협력하고 도지사가 요청을 하면 같이 또 힘을 모아서 조정도 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 RIS 사업에는 지역과 대학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3번 공모할 때까지도 저희 전라북도가 들지를 못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전라북도에 속한 10개 대학이 지자체 협력해서 풍력이면 풍력 분야를 같이 공동으로 교육하고. 스웨덴의 말메시와 말메대학. 네. 네,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그 지자체 장의 의지가 성공을 거의 결정했다는 거죠.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 각계가 나서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의 위기는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존폐 위기 속에 대구 경북 대학들은 모집 인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 구조 조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국 대학 모집 인원은 34만 9천여 명.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26만 명임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앞으로 20년 이내에 대입 정원을 9만 명 넘게 줄여야 합니다. 특히 지방대의 위기는 수도권보다 더 심각한 상황.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구 경북권 대학의 선택은 모집 인원 감축과 수시 집중, 학과 통폐합 등 구조 조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대입 전형 계획을 보면 경북대는 정시 선발 인원 가운데 600명 이상을 수시로 돌렸고 대구대도 정시 선발 인원을 280여 명 줄이는 등 정시 축소와 모집 인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신입생 모집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분석입니다. 충원을 하려면 아무래도 수시에서 먼저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시에서 충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충원 인원을 정시로 넘길 수가 있거든요. 영남대가 신설 통합을 거쳐 기존 16개 단과대학을 15개로 재편하는 등 대학별로 학과 학부 통폐합과 명칭 변경, 복수 전공과 전과 활성화 등 자구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학생들이 원해서 희망해서 입학하고 또 질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얘들이 원하는 직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편제 개편이다.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로 존폐의 갈림길에 선 지방대. 교육의 질이라는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학생 요구에 맞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것이 생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